네, 개편된 이슈플로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뜨거운 이슈 세 가지 다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자, 테슬라, 삼성과 ASML, 그리고 정치 테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증이 높을 만한 주제들로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간밤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털어내고 있는 건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실 텐데 계속해서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내려주신다면요? 네, 이제 과연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개인이 돌아올까 이렇게 네. 정해봤습니다. 자, 떠나간 사람이 돌아올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임순재 대표께서는요, 한 줄 평이요? 네, 일단 뭐 실적을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진환 전문가께서 처음에 이 테슬라 급등과 관련해서 개인이 돌아올까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좀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이 전기차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장에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루시드랑 리비안이 뭐 상당히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대 뭐 리콜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근데 뭐 로봇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출시 뭐 그 공개 이슈가 있어서 뭐 상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뭐 2차 전기차 섹터가 상승을 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응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어제에 이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가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그런 대표주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이 개인들이 계속해서 연초부터 매수해서 수급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제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제 그 내년부터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외인하고 기관은 2차 전지를 좀 사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양도세 완화 그 이슈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기재부가 저희가 이 양도세 완화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장중에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기재부가 이제 그런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나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좀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들은 개인 그 양도세 완화 이거를 좀 많이 좀 주목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미리 2차 전지 섹터는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개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올해 2차 전지 섹터를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이 과연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느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개인 그 매수는 조금 연말까지 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이 특히 외인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좀 들어와 주느냐, 개인은 계속 매도해 주는데 그 매도 물량을 받아 주느냐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흐름을 그걸 좀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실적이 관건입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3분기도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에 뭐 표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이런 기업들이 별로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4분기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반등인데 그거는 내년 한 2분기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적으로는 내년 초부터는 좀 뭔가 그 기대감이 있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말 국내 이슈, 그러니까 이 양도세 완화는 어차피 연말 지나가면은 없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서는 저가에 사도 괜찮지 않을까, 모아갈까, 중장기로 봤을 때
좀 더 너무 공격적인가요, 제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네네. 네, 섹터 내에 만약 관심주라든지 종목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개인의 어떤 매도 압박이 좀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개인들이 이 양도세 이 회피 물량이 정말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뭐 2조 5천억까지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상위주 이런 것들을 매도를 어쩔 수 없이 하고 1월 달에는 다시 또 그 물량을 또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뭐 추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할 때 좀 봤다가 1월에 다시 이제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12월 말 정도에 오히려 좀 하락하면은 뭐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퓨처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결국 업종 대표주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좀 더 들어봤고요. 이제 임순재 대표께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움직이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내년도에 이제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계속 이제 내년에 이제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전기차의 내년 판매 성장률이 한 25% 정도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예상치가 한 지금 40에서 45% 수준이니까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 이제 성장률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싼 전기차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인프라 부족이 계속 지금 뭐 자동차 판매를 확대시키는데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E 리서치가 이제 10월까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국내 3사의 점유율이 23.5%로 전년 대비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 업체들이 그만큼 더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럼 중국 이외의 지역은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4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53.9%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5.5% 정도 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LG엔솔이 현재까지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ATL이 추격 속도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 이외 지역의 글로벌 점유율이 지금 0.1%포인트 차로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는 CATL이 비중국 지역에서의 그 배터리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생산 이제 설비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설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체 이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체 자금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내년에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해도 원체 차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차 전지의 판매량이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된 이자 비용까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기업들의 재무 구조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놀이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국내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 3년 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지금 여전히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1, 2년 전에 예측했었던 게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를 지금 속단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지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내년 초나 내년 하반기에 어떤 형식의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나올지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보면서 가져가자고 하셨고, 임순재 대표께서는 이제 뭐 성장세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인프라 보조금도 좀 더 늘어나는 게 돼야 뭐 좀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 이걸 좀 봐가면서 대응하시자고 얘기하시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과 ASML, 이재용 회장이 공항에 내리면서 이번에 가장 큰 성과는 반도체가 90%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SML과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이번 두 회사의 합종연횡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예, 뭐 최소 내년 초까지는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투자에 대한 기간이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임순재 대표께서는요? 네, 내년에는 전공정 업체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포인트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정입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당황을 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이슈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그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뭐 당연히 뭐 내년까지 보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가 아닌가 합니다. 12월 달에는 보통 내년에 어떤 초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디램 가격이 여러 번 말씀드려왔지만 디램 가격은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등 상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슈퍼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반도체 섹터도 이런 디램 가격의 거의 두 분기 정도 선 반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내년 말까지 슈퍼 사이클이면 그러면 내년 한 중순, 6월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안전하게 저는 내년 초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정부도 육성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가오는 일정으로는 뭐 12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그리고 뭐 1월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CES에서도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인텔도 AMD도 이제 뭐 또 새로운 걸 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뉴스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런 재료 같은 것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온 디바이스 뭐 CXL 보셨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섹터가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의 어떤 순환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고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아직까지 아래에 있는 종목들, 소재 부품주 뭐 이런 것들,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은 조금 미리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좀 내려만 보시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도 뭐 전공정 얘기 잠깐 또 같이 겹쳐서 놀라셨다고 하는데 관련된 섹터라든지 탑픽 종목은요? 탑픽 종목은 한솔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제가 뭐 차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어젠가 그저께 신고가를 냈는데요. 아무래도 뭐 선도적으로 HBM 시장을 뭐 선도적으로 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앞서고 있는데 뭐 내년에도 역전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한마디로 HBM 즉 고부가 가치 제품의 어떤 판매량에 있어서 뭐 내년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6조 원에서 내년에 한 21조 원으로 뭐 늘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의 뭐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에 있어서 뭐 낸드 사업이 조금 부진한데요.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적자가 좀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네,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고요. 이번에 임순재 대표께서는 이 삼성과 ASML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ASML하고 뭐 삼성전자하고 뭐 그동안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얘기한 거는 뭐 약간 뭐 립서비스 형태로 뭐 기존에도 좋았는데 뭐 이번에 뭐 추가적으로 만났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예, 예. 뭐 ASML 장비의 이제 주요 이제 그 수입처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ASML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유럽 출장할 때마다 반드시 들렸었던 데가 ASM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이제 국내에 뭐 그러니까 테크니컬 이제 센터라고 그래서 이제 그 ASML에 장비가 들어오면 그걸 전부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센터가 필요한데 그게 국내에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협업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나왔었던 거는 그런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좀 나타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년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기대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에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전방 산업이 이제 ICT,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관련된 그런 이제 업종에 대한 생산 회복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달 이제 반도체 수출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상승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16개월 만에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가격도 지난 9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분기당 아마 분기마다 20%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한 20%씩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낸드 플래시에 관련돼서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반도체주가 올라가면서 여러 이제 세부 섹터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좀 없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 뭐 내년에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24에 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좀 움직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그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오늘 이제 CXL 관련된 이제 테마 관련주도 이제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CXL이라는 이제 그 규격 자체는 국제 규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CPU나 아니면 지금 뭐 D램이나 아니면 SSD 같은 경우도 아직 제품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SSD는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CXL 관련된 이제 D램도 조만간에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지만 CPU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이런 그 테마가 있다라고 해도 그냥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제 DDR5, 뭐 올해서부터 이제 DDR5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DDR5도 지금 2, 3년 전서부터 계속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이제 올해부터였다라고 보면 아마 이 CXL 같은 경우도 아직 제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기대감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몬타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CXL 관련된 그 이제 컨트롤러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 시장을 국내 업체가 치고 들어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시장에는 아마 전공정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HBM3 관련돼서 후공정 관련된 이제 패키징 회사들의 시장에서 상당히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반도체 감산이 이제 정상화를 찾으면서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이제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생산량에 맞춰서 아마 이런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핵심들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정치 테마주인데 오늘은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이정재 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한 줄 평은요? 너무 과열됐습니다. 네, 너무 과열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는요? 네, 뭐 비슷합니다. 예. 예, 역시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데 우선 전문가님께서 좀 가볍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와이더 플레이를 아시다시피 이정재 배우가 이제 투자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대주주가 되죠. 그래서 그 이슈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그래프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못 삽니다. 이거 보유자 영역이라고 해도 그리고 이거 낮은 가격에 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사셔도 아마 다 파셨을 겁니다. 아무리 뭐 점상이라고 하죠. 바로 상한가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뭐 전혀 저는 이거를 관심 없다.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마주는 테마주다라는 그런 얘기 좀 해주셨고요. 자, 임순재 대표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첨언해 주시면요. 네, 뭐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된 게 2021년 2월달에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 특례 관련돼서 뭐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제 상장한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일부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자본금이 한 5억이 채 안 되는데 자기 자본이 지금 16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3자 유상증자를 이제 통해서 이런 자본 잠식을 이제 해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는 뭐 이제 그 이정재 정우성 씨가 이제 대주주인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의 이제 연예인들과 이제 관련된 소송반 이제 마케팅을 좀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이제 한동훈 테마주를 이제 묶이면서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지만 일단 지금 뭐 대주주 변경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획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터넷 사용자의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진행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광고가 증가를 하려면 그만큼 경제 사정이 확실한 이제 회복세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인터넷 광고가 증가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그렇죠.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이야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언제 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를 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뜨거운 정치 테마주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해보셨습니다.